뉴욕 증시는 마지막 거래일 올랐습니다. 신화통신이 양국이 구체적인 사안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낙관론으로 재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보잉이 1.5% 반등에 성공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FOMC와 영국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3월 들어 미증시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FOMC와 영국 의회 세 번째 브렉시트 승인 투표가 증시를 끌어올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0.2%가량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4.4%가량 상승하며 배럴당 58달러 52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한편으로 경기 둔화와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를 우려하고 있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 약속 준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대규모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와 경제 비효율성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년 만에 150%에서 250%로 크게 늘어나며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 한 주 첫 번째 또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의 의견, 해외 시황 관련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계속 문의를 주시면 항상 문자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 또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MTN 글로벌 랩을 검색하시면 저희 다양하게 다시 보기 컨텐츠도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인터넷에 저희 Q&A 섹션 홈페이지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될 것이다.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서 양국이 구체적인 사안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무역 협상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로 이 사고로 곤욕을 치고 있는 보잉 같은 경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아예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1.5%가량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이 3월 FOMC 의사록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지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영국 내부에서 이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될지 요 세 번째 브렉시트 승인 투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증시의 긍정적인 재료로 나오면 증시도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더 있다는 점 뚜렷하게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IT 섹터의 강세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렇게 마감 상황이 있었는데요. 자,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다 이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업종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솔레노 테라퓨틱스 98%가량 올랐습니다.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시, 저신장, 그리고 정신지체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신드롬인데요. 이 프레더 윌리 증후군을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 DCCR을 임상 중인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98%가량 올랐는데요. 뚜렷한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임상시험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DCCR의 임상 3상을 기존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권고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안정성에 대한 시사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98%가량 급등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셀시어스 홀딩스입니다. 우리가 온도 잴 때 파레나이트가 있고 뭐 셀시어스가 있죠. 하지만 온도 관련된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일단은 기능성 칼로리 연소 피트니스 음료 제조 판매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다이어트 음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음료 그리고 세계적인 다이어트 음료라고 하면 제로 칼로리를 일컫는데 이 셀시어스 홀딩스의 음료는 네거티브 칼로리랍니다. 즉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소리죠. 지난 목요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당일은 5%가량 하락했지만 며칠 뒤에 현재 상승은 후반영하고 있어서 23%, 28%가량 급등세를 보이면서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낙스 테라피틱스인데요. 3월 7일에 2주 전에 방송을 해드렸죠. 29%가량 올랐는데 그저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에는 또 28% 추가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정맥 주사제용 칼슘 증감 활성제를 임상 중인 제약사인데요. 3월 7일에는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었지만 그 며칠 뒤에 보도에 따르면 이 증감 활성제 임상 이상의 첫 참여 환자가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8% 급등하면서 $2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일요일 날 장이 열려서 뉴욕 증시의 상황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이 중동 지수입니다. 좀 엇갈린 장세였지만 상승 추세가 좀 더 뚜렷했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이스라엘 지수는 0.6%가량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비슷하게 따라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 지수는 소폭 하락, 그리고 UAE 지수는 0.1%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뉴욕 증시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펀드 지수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블루칩 펀드고요. 달러 거래로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1.9%가량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금요일 날 1%가량 상승했고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플러스를 좀 합쳐서 1.9%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62를 돌파하면서 MSCI 한국 지수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FTSE도 비슷한 상승률이었는데요. 1.6%가량 상승하면서 $21 48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 삼성전자 17%, SK하이닉스가 5%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풋콜 레시오 살펴봅니다. 이 3거래 연속 콜이 우세한 장이었습니다. 즉 상승 기조가 뚜렷한 장이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간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IT주 강세가 지난주 내내 지속이 됐기 때문에 풋 포지션을 좀 많이 눌러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대한 뉴스, 그냥 지금 증권 시장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가장 큰 재료고 모멘텀으로 이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0.85%의 레이쇼로 세미 파생 시장 마감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네, 3월의 첫째 주를 조정으로 시작한 글로벌 시장이었는데요. 한 주 만에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전인대가 폐막하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뉴욕 증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 3대 지수 모두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정은 어디 간 데 없이 지난주 내내 상승세를 기록했고 금요일장에서도 역시 강보합권 내의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중 최고치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술주,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특히나 좋습니다. 상당히 항공기 운항 사고로 인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보잉까지도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전인대가 폐막하면서 리커창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40년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았죠. 이런 부분들 지수 상승에도 톡톡히 한몫을 하면서 투심에도 영향을 준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도 역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줬었는데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시현되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가 0.32%의 강세 기록했고요. 프랑스 지수 좋습니다. 자, 지난주면 조금 결론을 낼 것 같았던 브렉시트. 자,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도 어렵지만 이 브렉시트라는 신조어가 나오면서 시장의 출렁거림이 그야말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영국인들 정말 결정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일단 공은 이유 쪽으로 넘어가고 시한을 남겨둔 상태에서 3개월의 연장 시한뿐만 아니라 1, 2년가량도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영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 지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영향 그리고 미국 중 무역 협상의 이런 진전도 함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로 가겠습니다. 이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지난주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3천선 다시 회복하면서 1%대 강세 기록하고요. 일본도 0.77%, 2만 1,000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역시 0.95% 상승세고요. 홍콩은 0.56% 상승세 기록하면서 홍콩과 대만 가권 지수까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신흥국 시장, 인도 시장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3월인데요. 2주 연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주 내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800선까지 올라서고 있는데요. 0.71% 강세, 말레이시아도 0.36%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신흥국 지수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중동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자, 중동은 오늘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되는 시장의 움직임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0.23% 소폭의 약세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환율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북측에서는 비핵화 중단을 고려한다는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환율 시장이 우르르 밀려나기 시작했는데요. 연중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원화 가치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이죠.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96.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는 지난주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장에서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상승폭이 두드러지고요. 58달러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금 가격 함께 보시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은 1,300달러대까지 돌파했습니다. 0.6% 상승하면서 7달러 상승세 1,302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시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했는지 특징 지수를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구체적인 종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3가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브로드컴입니다. 미국의 인텔 그리고 퀄컴에 이어서 3번째로 큰 반도체 회사죠. 이 싱가포르 회사인데요. 네트워크용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거는 여담이기는 하지만 저는 브로드컴을 보면서 항상 요게 궁금했어요. 종목 코드가 ABGO. 이 브로드컴이랑도 상관없고 또 내용이랑도 상관이 없는데 왜 저 종목 코드를 정했을까 궁금했는데 브로드컴의 모 회사,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오너가 아바고라는 회사입니다. 구글이 알파벳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ABGO라고 하네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선트러스트에서 목표 주가를 304달러에서 339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관련 업종의 둔화세 속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이 낮아져서 좀 어렵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선트러스트 쪽에서도 브로드컴이 이런 능력이 증명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배당 머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금년도 회계 전망, 판매나 실적 여러 가지가 좋을 것이다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 304달러에서 339달러로 크게 높여 잡았고요.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도 8%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목표 주가는 반대로 하향이 됐네요. 45달러에서 44달러로 하향됐는데요.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에 대해서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1분기에는 20% 하락하고 또 2분기에는 10%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재고율이 5개월 연속으로 줄어드는 모습 속에서 낸드 플래시의 추세는 좀 나아질 것이지만 역시나 D램 같은 경우는 재고율이 높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높은 재고율 그리고 D램 가격 하향 추세에
비춰봤을 때요. 5월도 안 좋을 것이고 8월도 안 좋을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미즈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45달러에서 44달러로 단 1달러지만 어쨌든 하향 조정이 됐고요. 마지막 거래일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매칭 종목으로는 당연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뷰티 리테일러 기업 가치는 무려 12조 원이 넘어갔고요. 또 우리나라로 치면 롭스, 올리브영, 요거의 럭셔리화, 대형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얼타 뷰티입니다. 웰스파고에서 의견이 나왔고요. 아웃퍼폼으로 목표 주가를 280달러에서 아주 350달러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일단은 울타 뷰티 스토어 체인 회사입니다. 안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올리브영 뷰티 코너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특징적인 점이 매장 내에 살롱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도 하고 뭐 무슨 네일 아트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페디큐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뷰티 스토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뷰티 리테일러 중 하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습니다. 강한 능력,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웰스파고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세로 볼 때 계속 앞으로도 높은 EPS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95년생 이후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쓰고 모바일 폰을 잘 쓰는 그런 핸드폰을 잘 쓰는 그런 세대들이 이 올타뷰티에 많이 놀러 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유튜브 가면은 얼타뷰티 털기라고 해서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매장 뷰티계의 코스트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다채널 전략 그리고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로 편집숍들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신세계백화점의 시코르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쇼핑의 온앤더 뷰티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자, 월가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